오늘도 남의 시선으로 하루를 살았나요?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를 때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도, 밤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도, 어쩌면 당신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나를 본다는 말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우고 어느새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친 건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가 끝나면 텅 빈 것처럼 피곤합니다. 비교하다가 끝난 하루.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가방을 받고 그 가방이 당신 것보다 새 것 같아서 문득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칭찬받는 걸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자책했습니다. 저녁에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당신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이유 없이 지친 마음. 정확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침.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무거운 기분.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 아닐까? 왜 나는 이것도 견디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에게 오늘 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약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부터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억 속에서는요. 그냥 뛰어놀고 웃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누가 더 멋진 장난감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누가 시험을 더 잘 봤는지, 누가 선생님께 더 칭찬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비교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부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SNS를 열면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멋진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 가고 여행을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일상이 있고 고민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비교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도 중요해졌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자리 잡아야 하고 빨리 행복해져야 합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한가한 사람이 되고 의욕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비교할수록 작아지는 나. 이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작은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비교는 곧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잘하지 못한 나에 대한 실망. 이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매일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오늘도 계획한 것을 다 하지 못했고, 오늘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실망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충분히 애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결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신이 원했던 것과 다르면 당신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말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하나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당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만약 친구가 힘들어하면서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책은 습관이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자동으로 내 탓을 합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외로우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책의 고리는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책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자책의 렌즈로 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우연이야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내 탓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책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상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누가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좋아해? 라고 물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반응으로만 살아가는 삶.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고릅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변이 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분위기에 맞춰 반응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춘 얼굴들. 당신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의 얼굴, 친구들 앞에서의 얼굴, 직장에서의 얼굴, 연인 앞에서의 얼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얼굴들 중 어느 것도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모든 얼굴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가면 같고, 정작 당신의 진짜 얼굴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 이게 자아 상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자책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정작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냥 당신으로만 있어야 할 때,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요.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그 시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니까요. 20세기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들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가? 그가 본 세상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불안해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사랑받을 만한 나, 칭찬받을 만한 나, 인정받을 만한 나가 되려고 애쓰는 걸까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더 이뤄야 하고,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는, 그냥 숨 쉬고 있는 당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프롬은 이걸 소유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가 쓴 책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니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소유하는 삶이란 뭘까요? 그건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런 직업이 있어. 나는 이런 학벌이 있어. 나는 이런 재산이 있어. 나는 이런 외모가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삶입니다. 하지만 소유하는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고, 외모는 나이 들면서 변하고, 능력도 언젠가는 쇠퇴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남보다 덜 가질까봐, 더 가진 사람과 비교당할까봐, 그리고 소유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이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습니다. 만족은 없고 불안만 커집니다. 사랑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증거로 사랑을 소유물처럼 확보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간순간 흐르는 것이고, 함께 있음 그 자체이지 무언가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가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상대가 떠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당신은 조금씩 당신을 지워갑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원하지도 않는 길을 갑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연인에게 사랑받으려고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쌓인 거짓들이 당신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이었을까? 나를 버린 내가 받은 사랑은
사실 나에게 온 사랑이 아닌 게 아닐까? 이게 프롬이 본 현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들,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유가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 자유.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에는 선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잘못되면 내 탓입니다. 후회하는 것도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 요즘 세상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다는 공포. 이게 가장 큽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내가 잘못 판단했다면 어떡하죠? 내가 나를 믿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면 어떡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주저합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거나 아예 선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시 남의 눈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의 눈으로 살면 적어도 안전합니다. 다들 가는 길을 가면 틀렸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하는 대로 하면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들 그렇게 하던데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건 그 안전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롬은 이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주는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위에 의지하거나 집단에 의지하거나 규칙에 의지합니다. 스스로 서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진짜 당신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러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약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외로워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당신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답답하고 불편해도 적어도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당했습니다. 다른 아이와 키를 비교당하고 몸무게를 비교당하고 발달 속도를 비교당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줄 세워졌고 사회에 나오면 스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인정받아야 살아남는 구조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기회가 오지 않고 기회가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가받고 선택받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이 사라고 말했고, SNS는 우리에게 더 멋진 삶을 보여주라고 말했고, 사회는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당신이 비교하고 자책하며 사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겁니다. 불안해하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예민한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압박을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무감각해진 것들에도 당신은 반응합니다.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그게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힘든 순간들을 견뎠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을 버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들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성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당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당신을요. 프롬은 소유하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존재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하는 삶이란 뭘까요? 그건 무언가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삶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어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느끼는 당신은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당신으로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당신에게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요.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은 다릅니다. 존재하는 삶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음악을 듣는 것도, 그냥 걷는 것도, 그냥 생각에 잠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숨 쉬고 있는 나의 가치. 이게 프롬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건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존재하는 삶을 산다는 건 결과보다 과정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빨리 먹고 다음 할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느끼고 씹는 감촉을 느끼고 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밥을 먹는 행위 자체에 머무는 겁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걷는 그 자체를 느끼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 사람과의 시간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 목소리의 톤, 표정의 변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실은 삶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소유하는 삶은 미래를 향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저것을 가지고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은 지금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느낍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소유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갑자기 존재하는 방식으로 사는 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내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운동을 시작하고, 내일부터는 책을 읽고, 내일부터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건 오늘이 되고 또다시 내일로 미뤄집니다. 오늘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계획한 것을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해낸 겁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짧은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하루 중에 단 몇 분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샤워하는 시간이어도 좋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물이 몸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커피의 향을 맡으세요. 나를 조금 덜 미워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무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덜 미워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욕을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친구에게도 할 수 있을까? 만약 못한다면 나에게도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당신도 빨리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조금씩 당신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주말에 뭘 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그게 연습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선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입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비판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좋습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거나, 날씨가 좋았다거나, 누군가가 미소를 지어줬다거나, 아주 작은 것들이요. 큰 성취나 큰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잠시 머무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인간다운 겁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쉬고 싶으면 쉬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보세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잘 사는 게 뭔지. 남들의 정의를 따르지 마세요.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에게 성공은 뭔가요? 당신에게 행복은 뭔가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건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다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남의 눈에서 잠시 내려와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선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허락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느려도 된다는 허락, 실패해도 된다는 허락, 쉬어도 된다는 허락, 당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무 계획도 없어도 되고, 아무 성취도 없어도 되고, 아무 증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에 누워서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 힘들었을 겁니다. 지쳤을 겁니다. 내일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실수투성이어도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던 존재하는 삶,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어야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은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냥 숨 쉬고 있어도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을 쉬세요. 그것만으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비교하고 자책하고 불안해하면서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당신의 숨소리를, 당신의 심장 박동을,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오늘을 보내세요.